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시장이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또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가 혼조 영향으로 또 혼조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떨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이슈와 또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전략 잘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은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 8200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간에 시청자분들의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머니왕 2부를 책임질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왕 2부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와룡 선생님 그리고 한선호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허리 완전히 낳고 또 돌아왔습니다. 네. 또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느라 두 분 역시나 좀 반가운데요. 제가 없는 사이 이제 이번 주 한 주가 정말 폭풍 같은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어땠는지부터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와룡 선생님. 네. 자, 이번 주 시장 어떻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 어떠셨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하는 전략까지 같이 좀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네.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예송 앵커님이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오니까 시장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우리 거포 한선호님하고 자고 오면서 정말 다음 주 월요일 두렵다 하면서 방송에 임했는데 오늘 한결 가볍습니다. 우리 지수는 그래도 사실 잘 견뎌냈고 지난 이번 머니왕 프로 다음 월요일 정말 그 공포에 137포인트가 빠지는 하락장을 잘 견뎌내셨고 이번 주는 그래도 일단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는 것. 예, 우리가 지금 반등하는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 달려있기 때문에 또 어떤 한 소리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뉴욕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고 우리 증시는 그리고 잘 견뎌냈고 어제도 코스피는 반등해서 낙폭을 완전히 줄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반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관세율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유예를 시키면서 중국 하나만 너 한 놈만 팬다고 하면서 기존 125%의 관세 부과를 145%로 올린다고 하면서 미국 시장도 충격받고 우리도 상당히 그 관세 부분에 두려워하는 부분에 무역 전쟁 격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투자 심리는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환율이죠. 환율이 달러 인덱스 부분이 조금 하락하면서 100 수준까지 내려왔고 이런 부분이 우리 그 달러 인덱스의 하락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더 치고 가는 부분을 막고 있고 오히려 하방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들의 유입을 조금 불러올리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주는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중소형주, 개별주들이 올라오고 있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조기 대선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앞두면은 정책에 대한 희망 그리고 국민들이 현재 그 행정부에 대한 그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불안감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맥주보다는 정책주가 오르고 또 이제는 반도체주나 이제 우리 시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오르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견뎌냈고 이런 관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자기가 중국을 그 칼로 찌르면서 위협하는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자기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미국인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은 거의 주급이나 1급 받고 그걸로 거의 생활하고 렌트 비용 내면서 저축을 그렇게 하지 않고 저축은 거의 401k로 해서 연금으로 계속 붙고 나중에 노후돼서 그 연금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걸 작사를 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노령연금을 진짜 탈 수 있을까? 이렇게 빅테크주들이 다 빠지면은 그 연금을 넣는 그런 노후 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화당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2년마다 선거가 있는데 대선 전에도 중간선거 공화당이 지금 상하원을 다 쥐고 있는데 지금 다음번 중간선거에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상원과 하원을 지금 민주당이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구보다도 공화당 중진들은 알고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그런 글로벌에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자제나 양보를 구해서 이런 부분이 오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긍정적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음 주 시장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시장 어떤 섹터를 위주로 봐야 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는 그래도 참 어떤 섹터를 가져올까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좀 잘 맞았고 지난주에 우리 거푸한 손님이 바이오를 딱 했는데 펩트론 올라가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도 이 프로를 보시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추천한 종목들 저희가 두 사람이 어떤 섹터를 정했던 부분은 진짜 폭발적 지난주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꼼비라든가 에르코스 정책주는 지난 하락장에서도 뭐 상한가를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고요. 몸방 사수하세요. 자, 오늘 가져온 거는 바로 또 우리 시장을 끌고 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다시 가져왔어요. 우리 시장은 우리가 무역가로서 진짜 가장 크게 벌써 수십 년간 그 수출 품목 1위 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우리 시장 주가 지수를 우리 주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돼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관심을 가지고 포트에 물려도 사야 될 종목 그 바로 반도체 테마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는 벌써 관세 우려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주가입니다. 6만 전자를 회복했다가 다시 밀렸지만은 제가 다른 프로에서 제가 추천한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더 이상 내리기는 힘들 자리에 왔고 이제 메모리 판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점진적인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D램 부분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D램과 랜드 부분이 벌써 3위 업체 1위가 글로벌 1위가 삼성전자인데 이번에 뺏겼어요. SK 하이닉스로 1,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3위가 마이크론이 3위가 주제넘게 자기가 그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니까 1, 2위는 바로 인상하고 그 부분이 삼성전자 실적의 점진적 회복세를 가져올 겁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HM 부분에서 매출 비중과 확대될 것이고 이런 메모리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삼성전자는 지금 증권사들이 계속 목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서도 이 반도체 부분은 직접적인 관세 부과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지 최종 제품, 가전 제품이나 이런 데 반도체는 반드시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글로벌 교역량 약화에서 돈 부과되면서 반도체는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는 반도체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밥솥이나 아니면 우리 모두 쓰는 가전제품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주 항공이라든가 뭐 어떤 전투기 드론에도 반도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는 그런 부분이 인공지능으로 지금 현재 구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세상 AI가 구현되는 세상 앞으로는 저희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제 주식도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해야 될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AI 칩에 대한 세계적인 전략 물자로 사고는 부분이 인공지능 칩에 대한 엔비디아의 H21 칩 부분을 중국 수출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을 풀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도 살아나면은 우리나라의 그 가장 관련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라가게 됐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5% 오르면 다른 중소형 주식 최근에 많이 빠졌죠. 여러분 많은 고통이 있을 걸 알지만 이 부분 대형주가 한 발을 내딛으면 이쪽은 중소형주는 막 10발씩 올라갈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어떤 구매 업체들도 앞으로 올해 아마 윈도우 10이 없어지고 이제 11인가 12가 생기면서
어떤 가전제품, 반도체, 그리고 PC 수요가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 축적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도체는 주목해야 될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거기 종목들로 하나를 보시면은 저 퀄리타스 반도체가 아주 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주목해서 지금 저점을 지지고 다시 18,000원까지 올라오는 이제 노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도 있지만은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서도 눈부신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높은 주식이고, 최근 하락장에서도 잘 견뎌내고 있으니까 어떤 추가적 상승하에서 전 직전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목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판 쪽에서는 심텍이라는 종목도, 그리고 TLB 이런 종목도 보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저전력 반도체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저전력 반도체, 제주 반도체를 사서 수익 내서 제주도 놀러 가라고 했는데 최근 주가가 빠져가지고 밀렸지만은 그 여름에는 회복되고 분명히 수익 낼 수 있을 거니까 단가 반드시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로 가져온 것은 제가 이번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게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이번 달 말이죠. 25일부터 30일 날 미국 시카고에서 AACR이라고 해서 미국 암 연구 학회가 있습니다. 암연구학회, 여긴 상당히 큰 글로벌 3대 암학회 중에서 하나이고, 이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암 관련 의사들이 모이는 학술 단체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많이 가고, 여기에서 눈부신 어떤 그 임상 성공 사례가 많으면 주가는 벌써 오르기 시작했고요. 펩토는 상한가 가는 보십시오. 비만에도 있지만은 그 관련해서 암 관련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학량의 한미약품, 그리고 대웅제약, 리가캠바이오 이런 굴지의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이번에 이 암학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유한양에서는 렉나자 단독요법인 레이저 301의 임상 3상을 발표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에서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생물 보안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저가 약들은 중국에서 다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어떤 개인 정보들을 다가온 것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에서 어떤 제약회사에 어떤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려고 생물보안법을 했는데, 지난번에 상원에서인가 거기서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좌초되었지만 다시 또 재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도 영향이 있지만 반사적 수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많은 분들 생각하는 게 여름이 되고 옵니다. 여름에는요, 조금 노출도가 좀 많아지겠죠. 비만이나 이런 신경 쓰게 됩니다. 비만, 그리고 또 외모도 신경 쓰는 탈모, 그리고 피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약바이오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암 관련, 학회 관련 이런 종목을 다음 주에는 주목했으면 좋겠고,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온코닉 테라피틱스라고 지금 저점에 내려왔다가 큰 급반등이 나왔죠. 이런 종목과 비만 치료 관련해서는 여러 종목이 페트론 올라가서 추격하기 힘들지만은 인벤티지 랩 같으면은 페트론이 상승하면서 블루 엠텍이라든가 비만 관련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비만 관련주가 쭉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는 인벤티지랩,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신약 개발을 얼마 전에 어제 바꿨죠. 신약 개발 동물 실험이 아니라 이제 AI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한다니까 앞으로 의학 관련해서 제약바이오는 아주 호재되고 긍정적인, 그리고 또 금리 인하가 다음 주에 금통위가 우리 나오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가장 수혜되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라는 걸 아시고, 올릭스 같은 종목도 비만 관련해서 비만, 탈모 이쪽의 종목들은 다음 주 그리고 4월 말까지도 쭉 꾸준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져온 게 바로 정책 테마주를 가져오려다가 그 중에 하나 바로 로봇주를 가져옵니다. 다음 테마가 바로 로봇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엊그제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책을 이제 조기 대선 나오면서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대선 대권에 도전하는 분들이 나와서 정책을 얘기하는데, 그 당에서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자리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출산 관련, 저출생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남북 경협이라든가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제 웹툰주가 엄청 올랐고 콘텐츠주 급등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근에 또 로봇주가 올라갔죠. 이건 뭐냐?
대권 주자의 유력한 분들이 그런 또 참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 정당이나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뭐 위원회를 설치했다 하면은 그쪽 분야가 막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을 왜 가져왔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봇 부분 특히 휴머노이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전체 대기업 그룹들이 전부 다 지금 휴머노이드에 관심을 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그 인수하고 유일 로보틱스를 SK그룹이 가져간 것처럼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진심으로 대기업 그룹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봇 AI를 공동 개발하려고 해서 정부와 민간이 손을 받쳐서 K 휴머노이드 그 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국가 정책상으로 충분히 로봇을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휴머노이드라는 것은 사람과 똑같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로봇이고 우리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이 그 쓰고 뭐 걷는 데든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도와주는 거고 휴머노이드는 사람이 그냥 조종하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은 앞으로 미래 세상에서 올 부분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15억 달러 지금 현재 25년 현재 15억 달러 규모가 아주 한 10년 뒤에는 380억 달러로 지금 규모가 25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과 관련된 어떤 기술력 있는 로봇주를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대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 자 그러면 원익홀딩스는 지금 원익 로보틱스가 로봇 팔을 만드는 부분이 아주 정교한 부분이죠. 그걸 만드는 그 메타하고도 같이 만든 원익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반도체와 관련이니까 양수 겹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익홀딩스는 원익 IPS, 원익 QNC 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를 갖고 있고 비상장된 지금 원익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은 반도체가 오르든 로봇이 오르든 원익홀딩스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LG그룹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일 로보틱스가 있고요. 그리고 삼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차트를 잘 보셔가지고 저점 공략하시고 이 말고도 로봇주를 찾으시면 20, 30개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뭐 엔젤 로보틱스, PNS 캐닉스처럼 이런 인간의 그 의료 관련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저점에서 수급이 몰리면서 반등하는 부분에 잘 올라타시면은 여러분 계좌가 빵빵해지는 그날을 보게 될 겁니다. 이번 다음 주에도 이 종목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좌가 빵빵해질 수 있는 섹터 종목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매주 이 시간에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세워주시는데 두 분의 전략이 항상 적중을 하거든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까지도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선우 위원의 전략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두 분의 전략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서도 엇갈리는데 네. 이번 주는 어떨지 좀 궁금해요. 사실 놀랄 정도로 거의 비슷하긴 비슷한가요? 합니다. 네, 그럼 한번 설명 네. 부탁드려 볼게요. 사실 뭐 마음속에 1번은 저도 반도체이긴 한데 항상 반도체를 또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반도체만 좀 빠졌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봇은 저도 저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또 같이 하셨길래 또 기분 좋게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일단 최근에 미증시가 조금 많이 흔들리면서 네. 다소 흔들렸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저는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악재를 수렴하고는 있지만 호재가 잠깐 나올 때마다 오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때부터 저는 반등의 시장을 확실하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좀 돈을 좀 끌어오셔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에 맞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물론 회복해야 될 구간이 좀 많이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지금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국내 증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90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합의안에 도출을 하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악재로 이제 더 이상 수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예상한 대로 어느 정도 주가를 한번 강하게 누르고 사실 증시는 조금 강하게 리셋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위쪽에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 좀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조금 혼란을 줘야 오히려 더 크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일 것이다. 앞으로로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구간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CPI 지표도 나왔는데 예상 전망치보다 하회했고 어제 PPI 지표에서도 예상 전망치보다 하회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내재되어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유가를 계속 낮추고 전체적인 이러한 지표가 내려간다는 건 파월이 이제 자연스럽게 점도표를 금리 인하를 4번에서 4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증시는 정말 생각보다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미증시가 많이 좀 흔들리면서 국내 시장 역시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주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와 종목까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바이오 쪽을 저는 이제 AACR이라는 일정을 앞두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주에 이제 비만약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핫하게 부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거기서 가장 큰 팁을 얻었던 건 펩트론이라는 종목의 흐름을 보고 그 뒤에 나머지 뭐 인벤티지레, 그다음 뭐 블루엠테, 그다음 올릭스 뭐 이러한 종목들이 대다수가 고점에서도 잘 흐름을 유지하는 형태를 보였거든요. 충분한 기간 조정 뒤에 올라갈 수 있었던 업종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AACR은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니까 사실 이러한 일정을 앞두고 너무나도 트레이딩하기 좋은 그러한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에 조금은 밀렸다가 그래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금요일은 상한가 마감으로 약 50% 정도가 일주일 만에 상승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대웅제약이 또 빛나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대웅제약 차트 흐름도 한번 보시면은 하락장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한 13%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또 상당히 좋아하는 바이오 그룹 중에 종목들이니까 또 살펴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AACR에서는 또 많은 앞다퉈서 많은 회사들이 참석을 하지만 거기서 좋은 결과 그다음에 기술 이전에 대한 호재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쨌든 관세에 대해서는 제약, 바이오, 의약 부문 조금은 면제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관세에 대한 여파가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생물보안법 이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전에 한번 드랍이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다시 한번 중국 바이오 종목들, 회사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원의원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거론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에 관련돼서 만약에 호재가 좀 있다라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시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12월, 1월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번 AACR에 참석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임상 2상을 미국에서 마치고 카티라이프 임상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3상에 이제 가면서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웠고요. 그리고 카티로이드라는 걸 이제 임상 1상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에 대한 모멘텀, 이슈들이 그려질 수 있는 회사가 저는 바이오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AI 신약 기업으로 조금은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AACR에서 PHI 501을 기존 승인 치료제에 대한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다라고 하니까 이번 AACR에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바로 유명한 종목이죠. 그래도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 그리고 말씀드린 리가켄 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이 ADC 항체 관련해서는 가장 시세가 좋은 종목들인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간에 토요일에도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 종목 3당 진행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마 너무나도 멋있는 회사의 대표다. 이상훈 대표인가 그럴 거예요. 기술 이전을 코스닥에서 정말 처음으로 불꽃을 터뜨렸던 너무나도 멋진 기업이고 계속해서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최근에 너무 날아가 버렸습니다. ABL 바이오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종목은 리가켄 바이오가 후발주자로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정책 관련주예요. 제가 이제 정책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에 조기 대선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주가를 만지는 이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띄운 거는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자리,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개헌 관련주. 이렇게 세 개는 사실 예전 한 15년 전 대선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라 사실 누구라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다라면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정책에 우리가 좀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소 포집에 관련 종목들입니다. 물론 최근 시장 하락에도 별로 밀리지 않았고요.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고가 유지를 잘 하더니 탄소 포집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냥 바로 상한가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금요일 시장에서는 조금은 상승을 하고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할 수 있는 업종이 탄소 포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여당과 야당에서 탄소 포집을 활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 때도 이야기하고 앞다퉈서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정말 커요. 국내 시장 규모만 해도 800조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LNG 액화 천연가스를 채집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서 탄소 배출도 상당히 한 40조 정도 되는 규모로 아니죠. 4천조죠. 네, 4천조 되는 규모로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나왔던 이슈죠. 민주당에서 이제 K 컨텐츠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풀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해외에서 시장 성공률이 높은 드라마, 웹툰, 영화, 게임 이런 업종의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지금 현행 법의 영상 콘텐츠에 한해 제작 비용이 5에서 15% 수준의 세액 공제를 하되 3년 일모제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비율을 조금 더 지원 범위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에 관련된 미디어 또는 게임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M83 같은 드라마 영상 효과를 제작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앞에 탄소 포집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세 종목엔 탄소 포집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대장주로 볼 수 있는 탄소 포집 관련주 에어레인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지 종목 한번 차트 흐름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집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높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금요일 시장이 다소 눌렸지만 올라오는 5일선을 보면서 눌림을 타점을 잡는다라면 이제 1차 파동이 강하게 나온 거지 2차, 3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조기 대선 기간 6월 3일까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 정책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아티스트 그룹이에요. 제가 머니투데이에 처음 런칭을 하고 처음 추천드리고 올라갔던 종목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 뒤로 사실 아티스트 그룹은 한동훈 대표와 좀 고등학교 지분 이정재 배우가 약간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조금은 엮이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 시세를 보니까 한동훈 관련 인맥주들은 대다수가 조금은 크게 내려가는데 사실 아티스트 그룹은 민주당의 K 컨텐츠 이 영상 이쪽으로 계속해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세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인맥주보다는 조금은 개별적인 드라마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 3가 6월 27일에 개봉하죠. 그에 따른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또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를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시세가 제대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로 최근에 8,500원 정도 고가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그 뒤로 조금은 미끄러지는 시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140억 원을 들여서 초대형 게임을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픈 그리고 게임도 육성하겠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중국에 너무 밀려 있거든요. 물론 한알령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미르의 전설 2를 만들었던 이 액토즈 소프트가 앞으로 저는 중국 쪽에 판호 발급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작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게임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M83은 최근에 정말 좋은 이슈가 돌면서
강세를 보였죠. 그렇지만 그 뒤에 컴투스 그룹에서 아마 이 회사의 지분을 좀 상장 전에 좀 매각을 했거나 뭐 안 좋은 구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그것도 있었고 시장의 하락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낙폭이 거셌는데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는 K 콘텐츠 호재의 19%, 약 20%까지 급등을 하면서 그래도 아직 시세가 좀 살아있고 급반등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 다시 다가가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M83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업종은 저도 로봇 업종을 좀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불꽃을 터뜨린 게 SK그룹에서 이제 유일로보틱스 2대 주주로 올라서며 로봇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시장의 하락에 맞물려서 다소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당연히 유일로보틱스를 조금 더 바라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4대 그룹이 이제 투자한 주요 로봇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K에서는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시메스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이제 클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사에 투자를 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좀 많죠.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그다음에 해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베어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많은 곳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술력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로봇 사업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과 패권을 좀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있어서 미국에서 조금 더 손을 뻗어준다라면 또 우리나라 로봇 시장 규모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에서 투자한 기업이에요. 네, 최근에는 정말 이 종목이 그래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조금 로봇 종목들에서는 다소 약세가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한번 손바뀜이 일어나서 저는 이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오히려 괜찮은 시세 상승몰이를 한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가장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 클로봇이라는 회사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하락장에 물론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 우상향 랠리를 이건 지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고점 3월 12일에 있었던 24,250원도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시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저는 클로봇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알 로봇 관련해서는 저는 단연 PNS 미케닉스라는 종목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저번 주 방송에서도 언급드리고 한 10% 정도는 손쉽게 상승을 했지만 그 뒤에 하락 시장에 조금 내려오고 그래도 금요일 반등 시장에서 5%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한 15% 정도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좀 가벼운 종목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로봇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두 분을 환상의 호흡이 아니랄까봐 다음 주 전략이 또 한 번 겹쳤습니다. 확실히 봐야 할 쪽이 좁혀져서 오히려 좋은 것도 같네요. 한선우 위원은요,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 쪽을 또 한 번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정책과 로봇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의 다음 주 전략을 정리해 보면서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요, 종목 상담 두 분이 또 꼼꼼하게 해주실 텐데요.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는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주시면 되고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고민하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시네요. 첫 번째부터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현대 엘리베이. 현대 엘리베이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시죠. 매수가는 78,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 현대 엘리베이 매수가는 78,000원, 비중은 50% 담고 계시군요.
자, 어제 종가 보시면 62,800원이었네요.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과연 언제까지 어떤 전략이 좋을지 와룡 선생님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끈기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월봉으로 봤더니 이게 언제 샀는가 했더니 2018년쯤 사셨어요. 맞죠? 그때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날 때. 예, 예. 그러니까 옛날 대북주가 막 하고 네. 할 때가 벌써 트럼프 일기 시절이에요. 그때 네네. 뭐 싱가포르에 김정은은 비행기를 절대로 안 타죠. 그렇게 해서 대북주가 김정은과 그 남북 경협 부분에서 그 남북 경협 쪽 각광을 받을 때 현대그룹에 지금 소를 끌고 정지용 회장님 가신 그 종목이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 그래서 아마 그때 이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제 7년째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봐서 정말 그동안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게 정말 대단한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전에라도 지금 비중을 실어서 하신 거 아니고 저 위에서 사서 한 게 아니라 한 8만 원이나 이때 물려서 만약에 한 2만 원까지 내려갔던 데를 견뎌내셨거든요. 그때 물타기라 쓰면 벌써 한 5, 6만 원까지로 단가를 낮춰서 지금 수익권이 아닐까 해서는 아쉬움이 좀 남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봐서는 이게 별로 오를 만한 재료는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엘리베이터 놓을 때는 건설이 좋아서 아파트도 많이 짓고 빌딩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 경기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 해외 중국도 지금 현재 지금 부동산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왜 이렇게 오르는가는 참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희보다 똑똑한 기관들 보험과 투신, 연기금이 최근 기속해서 좀 사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것이고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월봉상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 신고점을 지금 최근에 벌써 거의 5년 동안에 고점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월봉 기준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한 7만 원 정도 수준에서 더 꺾일지 한번 보시고 7만 8천 원 혹시 원금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꺾이면 이 종목은 단순하면 내려갈 땐 또 급격히 내려가고 근데 희망은 또 있죠. 하나 또 있습니다. 남북경협 또 할지 모릅니다. 지금 트럼프 일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께 남북경협주로 이제 슬슬 매수를 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현대 엘리베이터 말고도 많은 남북경협주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분 50%를 만약에 올랐을 때 빼가지고 남북경협으로 해서 다른 종목이 올라갈 것 있으면 약간 교체 매매를 하는 것. 그래도 봐보시면은 거의 7만 8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거의 4분의 1 토막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원금을 다 7만 원 이렇게 8만 원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비중을 좀 줄여서 그 종목을 아직 못 오른 남북경협주로 옮겨가는 것도 이 전체적인 원금 회복의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니까 지금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남북경협도 소식이 오면은 바짝 올라갈 때 일단 원금 되거나 근처에 오면은 전량 매도하십시오. 어허.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였습니다. 오를 만한 재료가 일단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최대 7만 원까지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종목은 원금 회복에 힘쓰기보다는 이제 올라오면 비중을 조금은 줄이고 남북 경협주와 같은 이제 상승할 만한 재료가 있는 쪽으로 다시 한번 좀 교차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는 문자로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 고민이라고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요 12만 9천 원 그리고 비중은 70%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지 손절도 못하겠고 조언을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한선호 위원님,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형주를 가지고 그렇죠. 계신 분들은 손절도 힘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실 것 같은데요. 정말 손절밖에 답이 없을까요? 지금은 근데 손절을 고민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구간이라 지금 손절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대형주가 사실 주식에서는 우량주라고 하죠. 근데 정말 더 어렵고 더 별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주가의 추세가 한번 잡히면 정말 끝까지 글로 밀고 가는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최근에 조선업종, 방산업종 물론 좋은 이슈들이 연속된 건 맞지만 몇 년 동안 타고 올라와서 끝까지 올라가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LG전자 같은 경우 누구라도 아는 정말 대기업이고 정말 기업 가치도 훌륭한 저는 그런 회사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도 별로인 회사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꿈과 미래를 좀 먹고 가야 되는데 LG전자는 이미 나온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밖에 없지. 핸드폰 사업도 철수를 했지. 뭐 반도체 쪽도 엄청나게 뭘 하는 것도 아니지. 사실 물론 돈은 꾸준히 벌고 나아가는 회사는 맞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도태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는 좀 저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오랫동안 내려왔고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급락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수출 비중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세에 대한 부담감, 그런 악재가 좀 수렴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52주뿐만 아니라 주가의 최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진짜 손절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비중이 70% 정도면 너무 많으세요. 더 이상은 이제 매수는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아마 기다림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다면 앞으로 1년 정도는 그래도 계속해서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가격대 구간으로 본다면 저는 한 95,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생각하시고 95,000원 목표하고 그때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혀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할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손절을 고민하셨는데 손절은 지금 많이 늦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비중이 너무 높은 편이기 때문에 2년간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1년간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따라서 목표가 한 95,0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 잡아보시고 그 이후에 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종목 상담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알테오젠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요 42만 원, 그리고 비중은 60%입니다. 자,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와룡 선생님, 네. 자,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입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두 분 모두 다음 주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주셨는데 매수가 이상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위원님? 최근 시장에 빠지면서 이 바이오주도 빠졌지만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알테오젠의 경우 정말 많이 올랐죠. 알테오젠은 정말 이 종목을 사신 분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존경스러운 분은 카카오의 김범수 그 오너죠. 예, 그 대주주의 처남이 이 카카오로 돈 버는 걸 이쪽으로 다 넣어서 아마 조 단위로 돈을 벌었을 겁니다. 예, 여러분이 바이오는 저도 제 친동생도 의사고 뭐 주변에 의사들이 너무 많지만은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일단 생각만 해도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의 높은 성과는 정말 박수를 치고 정말 이런 부분을 좀 더 알았으면은 예, 정말 진득하게 그 알테오젠 그 사신 김범수 회장님의 처남처럼 예, 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너무 고점에 들어간 건 좀 아쉽습니다. 알테오젠이 왜 이렇게 하냐면은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사람의 인체가 신비해서 이렇게 뭔가 나쁜 뭐 병균이 뭐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저절로 막는 기제인데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그 주사를 놓을 때 뭐 약을 놓을 때 정맥에다 놓았어요. 정맥에 간호사 병원에 가서 그거를 히알루로니다제를 통해서 그것을 그 부분에 어떤 상쇄시켜서 일반 피부에 놓아도 약효가 들어가도록 그것을 개발해서 제형병력을 그러니까 정맥 주사에 놓던 것을 피부로 놓고 해서 지금 알테오젠이 그걸 선구적으로 개발해서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걸 사가는 겁니다. 기술로. 왜? 자기들이 만들었던 항암제라는 이게 기술 그 어떤 특허 기간이 끝나가는데 그걸 통해서 제형병력 이때까지 항암제를 정맥에 놓다가 이 기술을 알테오젠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SC 제형병력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히알루로니다제를 뚫고 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약효를 바꾸면 특허 기간이 늘어나니까 지금 뭐 키트루다라든가 여러 종목 그 약에 대해서 좀 들어오니까 알테오젠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아직도 주가 상승 중이니까 굳이 매도 손절할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우리 위원이 얘기한 종목이 제약바이오예요. 우리 친한데 절대로 짜고 한 게 없어요. 뭐 의논해서 무슨 걸 하자가 없지만은 이렇게 공통적인 거는요. 그쪽이 전망이 밝다는 거고 제약바이오는 이번에 또 항암 학회도 있죠. 그리고 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도 있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일단 비중이 지금 60%가 되니까 원금 회복 근처 가면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장 그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42만 원까지 갈지 45만 원 더 넘어가서 또 다른 제약회사에서 또 글로벌 그 바이오 회사에서 기술을 또 간다면 그런 뉴스가 또 올라가게 이 고점을 돌파시킬지도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그 뉴스를 보세요. 카카오에 천함이 팔면 그때 매도하십시오. 그분 비중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좀 더 가져가시고 첫 번째로 올라가서 비중을 좀 줄이도록 하십시오. 네, 이번 문자는 알테오젠이었어요. 이제 알테오젠은 현재도 지속해서 상승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최근에는 이제 시장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손절을 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손절을 고민할 때는 아니다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가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시청자님 전화 연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칩셋 미디어요. 반도체 종목이네요. 칩셋 미디어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39%. 네, 39%의 비중, 그리고 매수가는 24,600원. 네, 24,600원 매수가입니다.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선우 위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조금 종목 자체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단가가 조금 아쉽네요. 올해 2월 달에 한번 강세가 있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좀 매수가를 기다린다고 매도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중이 사실 39%면 조금 다소 많은 편인데 이게 비중이 한 10% 정도만 됐다라면 정말 과감하게 40%까지 올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을 높이긴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관점에서는 사실 매수가까지는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일단 최근에 신경망 처리 장치 MPU를 개발하면서 시장에서 뜨겁게 좀 이슈몰이를 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이 MPU가 NVIDIA GPU 대비해서는 10배 빠른 연산 속도와 그리고 전력 소모는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좀 이렇게 좀 과격하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그에는 못 미치는 약간 MPU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충분히 시장에서는 좀 뜨거운 재료가 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이 당연히 미국과는 거래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반도체나 이런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팹리스 회사와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또 라이선스 계약을 하는 회사가 이 칩셋 미디어이기 때문에 작년에 66억 불 정도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매출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한번 차트 흐름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업종 내 지수로 반도체 종목들은 정말 대다수 이러한 흐름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빠진 흐름을 놓고 안 좋아서 빠졌다 이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저는 올라온 고점 대비 지수 하락에 의해서 내려온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여력이 된다라면 오히려 조금 더 잡으시고 단가를 조금은 낮춰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이 회사가 24,000원 이상 올라가서 정말 크게 올라가기는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고요. 2만 원 이상 조금 올려와 준다라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편이 어떨까 그렇게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다시 그 비중을 좀 활용해서 다음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18,000원까지 밀린다라면 그때 돼서 다시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하신다라면 단가를 확실히 내리실 거예요. 그렇게 좀 트레이딩의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칩셋 미디어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그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한 구간이고 왜냐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반도체 업종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가 별다른 호재가 없더라도 충분히 업종 지수에 의해서 저는 18,000원까지 회복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주에 담고 18,000원까지 반등이죠. 그리고 난 뒤에 2만 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생각돼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또 솔직하고 또 도움이 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가기는 솔직히는 어렵다라고도 얘기해 주시면서 추가 매수는 지금도 가능한 시점이고 이제 18,000원까지의 반등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2만 원 선 위로 좀 고개를 들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도움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우진엔텍이고요. 네, 완전 좋네요. 우진엔텍이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1,000원에 20%요. 21,0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자, 와룡 선생님과 함께 이 종목 전략 세워볼 텐데요. 최근에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뭐 시장이 다 무너져서 그래요. 뭐 원전주는 또 뭐 특별히 좀 뭐 나쁜 소식도 들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중이 한 20% 정도인데 우진엔텍은 뭐 하는 회사는 잘 아시죠? 시청자님. 네네. 네. 네. 우진엔텍이 원전 관련주예요. 근데 네. 원전 관련해서 일반 투자자님들이 잘 그 다음 성장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 우진엔텍은 뭐 원자력에 대해 경상 정비, 원자력 이렇게 개척 설비나 이런 걸 하지만은 우진엔텍이 지금 현재 전에 더 사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진엔텍이 왜 이 종목이 주목받아야 하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고리 원자력 발전 엄청 오래됐어요. 전 세계 그 원전이 지금 가동되는 부분 옛날 체르노빌 이후 그때 당시도 원전이 있었죠. 전 세계에 있는 원전이 지금 이제 가동이 거의 끝나서 해체를 해야 되는 게 거의 500조 시장입니다. 500조 시장인데 그것을 원전을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원전 관련해서 원전을 해체하는 정비 기술을 가진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우진엔텍은 정말 대단한 실력이나 그 기술을 가진 회사거든요. 우진의 핵심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 절단, 폐기물 이런 부분에서 우진엔텍은 지금이라도 더 사야 될 종목이고 원전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원전에서 탈원전을 다시 또 뭐 정부가 어떻게 돼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다시 또 탈원전하기 힘듭니다. 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미국과 같이 협력해서 원전 시장을 같이 공동으로 성장해 나갈 분야이고 앞으로 해체될 시장 새로 신규 원전 짓는 것 지금 2만 원 정도에 있는 걸 단가를 낮추십시오. 제가 시청자님도 잘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SMCG라는 종목을 상담하면서 10%를 가진 회원님께 비중이 너무 적다 사라고 했는데 그게 어제 급등해서 수익이 엄청 나왔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제 말씀드린 대로 추매하고 단가를 낮췄다면 지금 현재 시청자님 우진엔텍 걱정 마시고 추매를 좀 하시고 21,000원 정도 사셨던 자리가 저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2만 원 밑으로 단가를 낮추시고 수익이 나는 순간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원래대로 한 20% 가져가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 원전 반드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몇 프로 정도 하면 좋을까요? 예? 비중은 그러면은 추가 네, 매수를 비중을. 지금 현재 조금 더 원래 주식을 추가 매수할 때는 이렇게 과거의 저점 부분에 가서 지지를 받는 걸 보는데 벌써 어제 올랐죠. 다시 한 네. 조정을 받아서 15,000원대 초반 정도 오면은 매수를 해서 비중을 한 10% 정도 더 늘려서 한 30% 가져가시면서 평단을 2만 원대 안쪽으로 19,000원대로 맞추시면은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도 타점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매도 타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2만 원 정도 만약에 평단을 낮춰서 19,000원, 18,000원 가서 그쪽에서 비중이 한 30%, 40% 돼서 원금이 회복되면은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지금 갖고 계신 거는 거기서부터 이제 수익이 되니까 매도는 그 다음에 한 3만 원까지 갈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죠.
예. 왜냐하면은 원전에 대해서 다시 또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쯤 되면은 6월 넘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가 원전 웨스팅하우스하고 US 원전 그 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 지금 체코 관련 계약도 있고 또 중동의 원전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원전 해체 시장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청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은 3만 원 갈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예, 지금 가서는 한 원금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낮춰놓고 비중을 그때 가서 줄여라. 목표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시장을 전망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다만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2만 원 아래로 낮추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수익을 더 기대해보자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진엔텍 도움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매수가 보시면 28,541원입니다. 자, 비중은 20%고요. 원금은 포기를 했는데 현 가격에서 미래 가능성이 조금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군요. 최근에 이제 거의 2년 만에 21개월 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된 기업인데요. 매수가가 많이 높기는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성장성이 있는지 빨리 보내줘야 하는지 전략 부탁드려볼게요. 그렇죠.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된 거는 상장 폐지로 안 가고 재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축하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조금 조심해서 투자하는 게 좋은 조심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불안불안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거래소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을 했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그리고 재무 건전성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을 시키면서 거래 재개가 되었는데요. 일단 초록뱀 미디어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K 콘텐츠 관련해서 그 중에 한 종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 재개가 되고 최근에 급락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이 조금은 빠르게 매도를 이렇게 매도를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충분히 저는 앞으로 두고 봤을 때는 펜트하우스를 만들었던 회사죠, 최근에. 그래서 그런 또 대작이 한번 나온다라면 충분히 이슈몰이를 한번 할 수 있는 회사가 초록뱀 미디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가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말 높게 잡아서는 10,000원 이상에서 한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아 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종목을 10,000원 이상에서는 한번 비중 줄이는 거를 목표해 보셔도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거래가 재개가 된 기업이죠. 이 종목 매수가, 이제 원금 회복까지는 어렵겠지만 정말 높게는 10,000원 이상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그 시점 가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입니다. 다음은 위메이드 소개해 주셨고 매수가는 35,000원, 비중은 12%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와룡 선생님, 네. 게임주 요즘 관심 많잖아요. 네. 위메이드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손실 부분이니까 목표는 일단 원금 회복이 가장 우선 되겠죠. 네. 위메이드는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 위메이드는 미래 전술로 해서 게임이 아주 대단하고 엑토즈 소프트하고 재판을 해서 아마 돈을 또 많이 배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 왜 이렇게 주가 빠졌냐? 지금 현재 이 회사 장형국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의욕적으로 위믹스라고 비트코인 그런 거를 했는데 그 부분 좀 말썽을 하면서 이분 많이 빠졌는데 지금 장영국 대표 나와서 박관호라고 원래 이 창업자가 지금 다시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에서 어느 추스리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비중이 12%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3만 원 밑에서 평단을 좀 낮추도록 해서 35,000원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35,000원 목표로 잡고 평단을 더 낮춰놓으십시오. 그렇게 낮춰놓고 35,000원 위에서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교체하든지 일부 남겨두니까 그건 자율적으로 판단하십시오. 네, 희망적으로 답변 주셨습니다.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고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3만 원 아래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먼저가 될 것 같고요. 이제 35,000원 이상 원금 위에서는 이제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가는 시기로 잡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자일 것 같네요. 흥국 F&B입니다. 매수가는 2,400원이고요. 비중은 20%
종목인데요. 자, 식음료 업체입니다. 과연 매수가 근처까지 이 종목 올라올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일단은 뭐 식음료 업체라고만 본다라면 사실은 조금 어렵죠.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은 어려운데, 근데 최근 하락 시장에도 그냥 횡보를 하면서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 이유는 앞으로 이제 마켓컬리가 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전에 이제 영업이익 뭐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자 규모가 컸기 때문에 마켓컬리가 한번 드랍이 됐는데 다시 한번 재상장 추진을 저는 곧이어서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고 단정지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종목 최근 흐름을 봐서는 조금 탐나는데요. 네, 조만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 그러한 흐름 형태가 지금 나와 있고요. 늦어도 또 빠르면 올해 말에 한번 나온다라면 정말 그 전을 앞다퉈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마켓컬리에 대한 IPO 상장이 제출이 된다라면 2,400원 이상은 충분히 돌파 가능한 그런 가격 구간이 형성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요, 흥국 F&B였습니다. 솔깃한 종목이기도 네, 하네요. 맞아요. 뭐 추가 매수까지는 권하지는 않겠지만 2,400원까지는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종목 정말 많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정말 점검하고 싶은 종목이 엄청난데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딱 두 종목씩만 AS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와룡 선생님의 종목인데요. 스튜디오 밀입니다. 어제도 정말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 딱 떠오르실 겁니다. 스튜디오 밀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종목 한 번에 쭉 올라갔습니다. 와룡 선생님, 네. 추가 점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안 그래도 콘텐츠 관련, K 콘텐츠 관련해서 정책주로도 엮여서 갔지만은 이거 말고 이 종목은 개별적 재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 회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데빌 메이크라이라고 하는 좀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시리즈 1이 있었는데 시리즈 2 제작이 이제 확정되었다고 넷플릭스에서 이 스튜디오 미르가 이 애니메이션 제작을 총괄합니다.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방영되는 게 엄청난 호재죠. 거기다가 곁들여서 또 우리나라에서 K 콘텐츠를 키우겠다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여지가 있고 여러분 수익 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목표는 한 4,000원 정도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5,000원까지도 분할하면서 매도를 해 나가면서 수익 챙기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저희 방송 소개 종목 어제 상한가를 간 스튜디오 미르는요, 목표가 4,000원, 그리고 이후에는 5,000원까지도 바라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 AS도 해볼게요. 바로 더즌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 주 만에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 중인 종목인데요. 한 주 만에, 그러니까 5거래일 만에 27%대 상승을 보였어요. 좀 더 들고 있어도 될까요? 욕심내볼까요? 네, 이 회사 정말 놀랍죠. 이건 좀 운이지만은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예솔 앵커님이 안 맞아요. 계셨잖아요. 네. 네, 그날 우리 희정 앵커님이 오셔서 네.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 우리 두 분 다 정말 다음 주 시장에 월요일 얼마나 빠질까 생각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드리는 것조차도 조마조마하는데 이 종목 아니나 다를까 빠졌습니다. 장중에 시장이 137포인트 빠지니까 이 종목도 장중에는 10% 빠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놀랍게 이 종목이 무상증자를 발표해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장중 22%가 올랐으니까 이 상하가 30%가 넘게 움직였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사셨던 분들은 137포인트 빠지는 장에서도 약수익이라도 나왔을 거고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상장 유상증자 무중으로 나올 때까지 이 종목은 조금 추가 상승하지만은 좀 더 지켜보면서 수익은 좀 실현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신규 상장주는 또 올라가다가 좀 꺾일 때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수익을 챙기면서 트레이딩하면서 가시면은 더전에서 여러분도 좋은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래서 저희 방송이 정말 꿀 같은 방송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 정말 힘든 빠지는 조정 장세에서도 더즌을 공략하신 분들은 아마 기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선우 위원의 AS도 해볼게요. 자, 이번 주 정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종목입니다. SMCG인데요. 이 종목은 이번 한 주 만에만
거의 40% 가까운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 추가 상승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 뭐 3월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뒤로도 제가 정말 이 종목은 AS를 좀 많이 해드리고 네. 왜냐하면 화장품 쪽에서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종목이라 방송에서 AS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기분 좋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한국 선크림을 많이 구매해서 사재기를 한다. 이런 이슈가 한 번 더 돌면서 화장품 종목들이 대다수 강한 시세 분출을 했는데요. 물론 이 회사는 이제 화장품 용기 회사, 그것도 이제 유리 용기를 만들기 때문에 뭐 그의 직접적인 이런 호재를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면서 상한가 마감에는 좀 실패했지만 장중에 28%까지 좀 급등했던 시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24년 수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화장품 수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 규모가 이제 20.3%가 올라왔다는 수치라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25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전망되면서 SMCG는 우리가 화장품 쪽에서는 꼭 살펴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AS 해보겠습니다. 바로 PIE죠. 저희를 정말 활짝 웃게 해줬던 네. 그런 종목이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점검해 주셨는데 이제는 수익 다 챙기고 조정을 기다리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정을 겪을 만큼 겪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시점 어떤가요? 일단 어제 반등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이제 유리기판 또는 뭐 2차 전지 검사 기업이긴 하지만 장중에 20%까지 가장 먼저 빠르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유리기판 쪽에서 뭐 필옵틱스나 캠트로닉스나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가볍게 움직이면서 급등 시세를 주는 종목은 아직까지도 PIE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고점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금요일 날 올라왔던 시세 흐름을 봐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해서 검사 기업으로 최근에 이쪽으로 조금 더 시세가 있는 것 같아요. 비전 솔루션 관련해서 검사 기업으로 삼성 SDI와 뭐 협업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상승을 기술주 쪽에서 보인다라면 PIE가 다시 한번 10,000원 이상 회복하는 가격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새로 접근이 가능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때를 놓쳤던 분들이 다시 네, 한번 다시 선점할 한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접근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면서 네, PI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정말 꿀 같은 AS 들어봤고요. 이제는 다음 주 시장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의 종목들이 다음 주 시장에서 바로바로 터지거든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준비하셨을지 먼저 와룡 선생님. 자, 네. 지난주는 더즌이었잖아요. 네. 이번 주는 뭘로 한 주를 좀 대응해 볼까요? 예, 정말 TV 보시면 광고에 별이 5개, 네. 그렇죠? 별이 5개인데 이건 A가 3개예요. 3A 있습니다. 3A. 예. 아, 이름이 별이 5개가 있고 이건 아. A를 3개를 만드는 네. 3A 로직스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3A 로직스라고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한참을 바닥을 기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 회사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회사는 근거리 무송통신에서 NFC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갈 때 스마트폰을 딱 대고 가면은 근거리에서 두 전자기기가 이렇게 서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통신을 해서 그런 결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국내 유일의 근거리 무선 통신 칩을 만드는 이 전문 설계 업체고 이 회사가 왜 각광을 받아야 수 있느냐, 왜 주목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엔비디아에서 소캠이라는 것을 시제품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전력 D램으로 LPDDR 기반 AI 서버에 특화된 저전력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판이죠. 이런 부분을 만든 이런 칩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는 소캠 수혜주가 TLB가 있고 그리고 3A 로직스가 있는데 3A 로직스가 앞으로 이런 NFC 칩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고 이러한 솔루션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저점에서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 목표는 한 12,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손절은 한 6,000원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별이 5개 아니라 A가 3개, 3A 로직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별이 5개가 아니라 이제 A가 3개다. 이름이 종목명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A 로직스고요. 대표적인 소캠 수혜주로도 최근에 부각받는 기업입니다.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선우 위원의 종목도 들어봐야 되는데요. 자, 한선우 위원의 종목 바로 벌써 공개가 돼버렸어요. 네, 제넥신 벌써 공개가 됐는데 이 종목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네, 맞아요. 네. 한창 진짜 시장에서 너무나도 뜨거웠던 정말 회사명답게 바이오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엄청났던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나도 큰 하락을 보였고 정말 주가에 진짜 최바닥까지도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펩트론과 정말 비교되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펩트론과 그때 당시 주가 수준을 한번 놓고 보면 제넥신이 사실 그때 그 주가의 흐름을 유지했고 뭐 펩트론은 사실 뭐 그렇게 뭐 인정받지 못했던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뒤바뀌어 있지만 제넥신은 여기에서 뭐 그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한 번은 정말 강하게 띄우면서 시세 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비만 치료 제약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거기에서 제넥신 역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비만 치료제 약은 이제 얼마나 이제 체중을 감소시키냐에 따라서 뭐 이에 대해서 뭐 기술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한 번 투약으로 약물 효능이 얼마나 지속되냐에 따라서 성패가 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맞춰서 제넥신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GX G6은 조금은 성능 개발이 조금 더 우수하다.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멘텀 이슈가 한번 제대로 붙으면서 좀 강하게 시세 분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트의 흐름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봉을 한번 놓고 보면 자, 2020년 8월에 13만 8천 원이었던 주가가 정말 끝까지 내려오면서 정말 거품이 빠져도 이렇게 빠질 수 없는 이제 정말 홀쭉해진 가격 구간이라 조금만 매수세가 불어와도 어느 정도 밑에서는 조금 급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적 이슈가 잘 접목된다라면 급등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선우 위원님의 종목 저희가 좀 빨리 공개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이고 제넥신입니다. 이슈가 한 번만 잘 터져준다면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해 주셨고 과연 다음 주 시장에도 제약바이오가 좀 시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넥신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절반이 3,000원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두 분의 시장 공략주 모두 공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여기서 또 못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두 분이 따로 무료 공개 방송을 오늘도 열어주실 건데요. 먼저 와룡 위원님, 네.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난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 전에 두 분의 네, 갈게요. 네,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난주도 이렇게 공개 방송 마친 다음에 제가 딱 찍어서 종목을 드렸는데 핑거하고 쿠콘을 사라고 했는데 그 급등세가 나왔죠.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제가 일자리하고 저출산 그리고 LNG 관련해서 정책주를 잘 보라고 했고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원티드랩, 에르코스, 한텍, 에어레인 종목들이 상한가 빵빵빵빵 다 터졌습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들 알려드리고 이번에 저 회사에서 이런 상한가 기념으로 특별한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많이들 찾아주시고 종목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시장 공략부터 그리고 공략주 그리고 또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방송 끝난 다음에 와룡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선우 위원과의 시간도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전략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못다한 얘기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떤 시간 준비되어 있나요? 시장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소통방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래도 뭐 이전 종목들이었지만 저도 뭐 하루에
상한가가 4종목이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시장이 흔들릴 때는 이 테마주로서 어느 정도 시세몰이라는 업종의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테마주의 성격의 종목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알려드리는 걸 잘 접목하신다면 충분히 하루아침에 또 상한가를 맛보는 그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에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예고편,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 큰 수익들을 연속해서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선우 위원과의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예고편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 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의 전략부터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종목까지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시간이니까요.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두 분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정리를 좀 해본다면 급등도 그리고 급락도 나왔던 시장이거든요.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도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간략하게 두 분에게 다음 주 시장 얘기 좀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와룡 위원님, 네. 다음 주 이제 글로벌 증시를 봐야 하긴 하겠지만 다음 주 시장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으로 좀 흘러갈까요? 일단 해외 증시가 가장 중요하니까 해외 증시를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과 좀 우리 카톡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지난주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여러분의 멘탈 관리였습니다. 예, 이럴 때 공포를 느끼지 말고 이겨내시라고 했었고 그 이유가 일단 가장 바닥으로 온 미국 주식. 미 증시가 거의 뭐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V자 반등이 나올 것 같았고 일단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안심은 되고 다음 주에도 우리 증시는 일단 외국인들의 유입 인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옵션 만기일도 지났기 때문에 좀 시장은 안정됩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언제 또 한마디에 또 변동성이 있지만은 이제는 종목 장소로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되는 또 실적 시즌이 되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죠. 이제 본 실적들이 여러 기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실적이 받쳐주고 또 지금이었던데 정책이 되면서 다음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을 찾으시면 여러분 계좌에 크게 이번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안전을 찾을 겁니다. 다음 주 시장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분명히 안정을 찾아가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로 또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별로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을 잘 공략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선우 위원님, 네.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다음 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말 빨라진 조기 대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정책주나 이런 것도 더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은 기간을 두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급변하는 게 세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가갈 수 있다라면 이제는 정말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주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런 기술주나 주가지수와 베타 관계가 높은 그런 업종의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겁니다. 거기다가 금요일 어제 환율이 정말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 구간에서는 당연히 외국인 매도는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부터 외국인이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정말 외국인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저는 진짜 대형자 V자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라 우리가 정책주랑 기술주, 성장주 이런 종목들을 같이 접목해서 다가간다면 정말 주식시장 주식 투자하기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또 2주, 3주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걱정과는 달리 다음 주 시장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뭐 정책주나 대선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면 오히려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이제 끝나가는데 와룡 선생님이 시청자분들에게 못다한 얘기가 하나 있다고요? 네, 지금 방금 따끈따끈한 뉴스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아시면 됐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와서 방송하는 사이에 큰 뉴스가 났어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둘이서 말씀드린 건 정책을 보라 그랬죠. 지금 현재 인맥주의 잘못 오세훈 테마주는 월요일에 또 급락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여러 대선권 주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인맥주로 들어갔다가 이런 발표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낭패를 거둘 수 있으니까 인맥주보다 정책주 위주로 그리고 인맥주는 이제 방만이 좀 짧게 자시고 작은 수익에도 이런 만족하시면서 지금 시장은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시장이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조기 대선 불출마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두 분과 함께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은 와룡 선생님 그리고 한선호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